개최하는 제1회 경남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상생 토론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있는 우리 태극기를 해주시고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내빈 속에 있는데 바로 내빈에 참석하신 분들이 바로 또 축사와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 상생 토론회 우리 개회사의 우리 축사 우리 정창훈 경남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거의 봄에 온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이제 그 세상 트렌드를 김남도 교수님이 그 아호해 그런 말을 썼어요. 아주 다행히 날씨가 거의 봄에 온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이제 그 세상 트렌드를 김남도 교수님이 그 아호해 그런 말을 썼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저는 이제 아호해도 있지만은 아소해, 아주 소소한 하루. 일상이 좀 편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해보다는 적이 있어요. 그거에 반복이 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자부심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몇 군데 회사를 방문하니까 뭐 5년, 3년 이렇게 그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김에 멜버를 만들고 또 배관하는 그런 데 가보니 최동호 교수님 우리 그 대학내 엄청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조영원 연구소장님, 그 변영수 법안사람의 상무이사님, 기령복 경남조선해양기사 제통조합의 정무이사님, 존경하는 정풍도 의원님, 박영호 청원대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학과장입니다. 그 우리가 해양에 관련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의 이름을 지었어요. 스마트 오션. 기분만 들어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엄정필 본부장님, 김성은 팀장님,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것을 관련되는 기관에 잘 또 전달하고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또 다음 이기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훈 우리 경남도 대표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학범 경남도의 의장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 최학범 의장입니다. 네, 우리 민의의 전당인 우리 경남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남조선해양기자재 기업발전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남매일 정창원 대표이사님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배정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정기봉 의원님, 거제 출신이시면서 조선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보적인 세계 1위 자리를 보수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던 우리의 조선해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남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어진 환경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산하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남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남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이사님. 이어서 우리 조달시 경남여치유 아카데미 종군 명예회장님 경례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일 명예회장 조다식입니다. 먼저 경례사 하기 전에 우리 경남일에서 이 좋은 일을 우리 회장님과 경남에 이 픽2가 구매업체에 있는데 우리 자재업체들이 아주 어렵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과 우리 도에서 많은 협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일과 경남조선해양기자재 조합원이 공동으로 제1회 경남조선 기자재 기업 상승 토론회를 여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한국조선해양 산업이 긴 침체를 벗고 다시 후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선해양 기자재 업계는 여전히 찬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에 있는 1000여 개 중소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은 위기 대응의 협력사업 추진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진실이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이 헤쳐나가야 할 파고는 너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뛰어넘어야 할 난관이 위로될 수 없습니다. 특히 경남에는 세계 픽2 조선사가 있는데 비해 경남조선해양기자재법은 몸집이 너무 작습니다. 현장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나 자치단체 행정지원, 금융지원 또한 진실합니다. 경남조선기자재 기업이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남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을 하영무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경남조선해양기자재 기업에게 필요한 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이 나와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자 발전, PPT로 그러면 발전 하시고, 예, 우리 안으시면 사장님은 그 옆에 앉아계시고, 예, 그럼 발제 먼저 우리 청강호 교수님 먼저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강호입니다. 저는 도의회 건물에는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도청에는 몇 번 왔었는데 도의회 건물에 들어오시게 불러주신 경남도의회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사실 경남도에서는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추천해 주신 거는 조선해양기자장관의 배동철 원장님 아니실까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양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난 한 15년 정도는 친환경 선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5년 정도는 스마트 자율항 선박 이런 얘기들을 조선업에서 많이 썼습니다. 또 이런 정도 시기가 되면 용어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다 유사해 보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능은 여러 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를 바꿔서 쓰게 되는데 저는 최근에는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좀 쓰고 있고 이유는 최근에 그 모빌리티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항공도 있고 철도도 있죠. 이러한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공유해 나가는 것들이 핵심적인 산업의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을 부여하고 확장성을 좀 갖기 위해서는 해양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감히 제가 산업을 잘 모르지만 산업의 미래를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해양 모빌리티는 2050이라는 숫자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2050은 연도를 의미하고요. 2050년도에
벌어질 일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운 분야, 즉 해양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해운 산업은 205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2050년도에는 해운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을 완전히 넷 제로화,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가능할까 싶은 상황인데요. 사실 2050년도라고 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2050년도에서 현업에 아직 일하고 계실 분들도 있고 2050년도에 아마도 저도 현업에서 일하진 않을 것 같은데 2050년에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박은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이 20년에서 35년 이 정도 됩니다. 평균 선령을 25년에서 30년 사이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50년도에도 돌아다니는 선박은 현재 지어진 선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몇 년간 지어지는 선박이 대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즉 2050년도에 해운 산업을 넷제로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어지는 선박이 넷제로화된 선박으로 건조가 돼야만 2050년도도 해운 산업이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넷제로화를 위해서 해운 분야가 다양한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방위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모두들 믿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박 건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조선 3사가 미군 함정 건조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 건조하는 과정에서 기자재를 납품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밀스펙을 통과해서 기자재 납품할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점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선박 건조로 끝나면 안 되고 선박 건조를 위한 주요 기자재가 다 한국 기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될 것 같고요. 요약 및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훈 교수님, 우리 귀한 발표 주시고 이어서 바로 우리 조용원 HLB 오션테크 연구소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일 저희 대표님께서 발제 및 발표를 하기로 해서는 지금 해외 일정이 연기돼서 연장돼서 아직 한국에 못 돌아오고 계신 거에 제가 좀 관심이 왔고요. 우선 대표님이 발제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읽어드리고요. 부연 설명은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세계 1위를 자랑했던 대한민국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조선업은 매년 대규모 수주를 발생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말부터 급격히 하락한 국제 유가로 인해 해양 플랜트 산업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많은 인력이 조선해양 산업을 떠났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축소되면서 기자재 산업은 정체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신산업이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면서 조선해양 산업은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현재 국가 R&D 산업의 주요 연구개발 과제도 AI, 반도체, 2차전지, 드론 등 첨단 기술에 집중되어 있어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은 연구개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부산, 울산, 경남 등 주요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 관련 R&D 예산도 사실상 사라져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되면서 조선해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함정 유지 보수, MRO 확대 및 대중국 규제 강화 등으로 조선해양 산업의 제2의 호황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럽에서만 생산 가능한 핵심 기자재들이 많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들을 국산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바닥에 오른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수수 용접이나 이런 업무들을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고고가 장비, 그 다음에 방산 함정에 사용되는 고고가치 장비들을 빨리 개발해서 그 장비를 납품하면서 기술을 쌓아가고 성장해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원 HLB 오션테크 연구소장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혹시 저 화장실에 뭐 조금 필요하신 분들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 오십시오. 그리고 모시고 우리 예, 반갑습니다. 제1회 경남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 상생 토론회 사장을 맡은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의 배정철 원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한다고 이렇게 다들 매스컴에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미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매일 새로운 뉴스, 새로운 선언이 나와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가까운 날짜로 보면 24일 날 외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 USTR이라 그러죠. 거기서 중국산 선박이 미 입항을 하면 최대 14억 수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혼란기에 있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에 또 새로운 계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우리 제1회 경남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상생 토론회를 갖게 해주신 우리 경남매일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여기 와 계십니다는 경남 조선해양 기자재 협동조합과 함께 이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럼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 소개부터 이렇게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왼쪽 끝으로부터 이렇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필 경남 테크노파크 조선해양 본부장님이십니다. 옆에 앉으신 분은 김영복 경남 조선해양 기자재 협동조합 전무이사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우리 누구 계시나요? 변영수 범안산업 상무이사님 인사 올리시죠. 네, 바로 제 옆에는 거제 의원이시고 경남도의 아주 조선 전문가이시죠. 정기풍 경남도의 의원이십니다. 제 오른쪽에는 창원대학교 박용호 교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금융계에서도 와주셨는데요. 김성훈 BNK 경남은행 기업고객부 팀장님이십니다. 두 분의 발제자님은 이미 인사가 되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또 시간의 한계도 있고 해서 먼저 제가 소개 올린 순서대로 한 7분 이내로 이렇게 소속에 있는 기관의 입장과 또 우리 경남 지역의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토론문을 먼저 한 7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상호 토론 및 발제자에 대한 질의응답, 또 이어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엄정필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엄정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단 저는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먼저 해당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우리 조선 기자재 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좀 말씀 올리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조선해양산업은 좋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하기도 하고, 빅3를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또 기록했다. 그리고 수주량이 지금 수주产量이 한 4년치 정도 평균 쌓여 있고, 좋은 또 특히 인력 문제도
2021년에 이제 최저점이 한 9만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12만 5천 명 정도로 또 인력도 늘었고, 뭐 늘어난 수주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빅3 대기업 중심의 이제 수주 증가가 있지만은 그 효과, 낙수 효과는 중소기자재업체의 낙수 효과는 아주 미미한 상황이다 하는 게 전반적인 중소기자재업체들의 의견이고, 특히 또 이제 공개조선업이 그 사회협력사 중심을 봤을 때 생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품질하고 생산성 저하를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납기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이제 인력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하고 숙련 이제 인력의 부족 문제 등이 있어서 산재 사망 사고 등 안전 사고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우리 조선업에서 안전 사고가 한 3배 정도 높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우리 조합의 전무님이 또 별도로 말씀을 또 올리겠지만은 이 중소형 소송소나 중소기자재업체들이 지금 알기 발급 등의 이제 금융에 대한 지원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특히 이제 조선업 경쟁력을 보면은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청하우 교수님이 발제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개 사업 정도를 지금 이제 독처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전략으로서는 우리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면은 새로운 어떤 조선 분야에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볼루션 창출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함정산업과 MRO 산업에 대해서 마지막 전략으로서 포함을 시켰고요. 요거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함정 시장의 MRO 시장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내가 선점해서 갈 수 있도록 함정 MRO 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클러스터 구축 포함하고요. 그리고 함정 군수 통합 정보 체계 구축으로 해군 전력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함정 산업 육성, 그래서 총 7개 사업을 도출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차후에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별도로 나중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문제점하고 그리고 우리 경남도에서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현재 현안과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 특히 4가지 분야의 많은 사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경남도가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기사제 기업 수로는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적 수준, 금방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조선 1위국이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히 수정을 하면 조선 기술 1위국이지 생산 1위국은 아닙니다. 생산 1위국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나 조선 기술 1위국임을 자처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만 앞으로 우리 낙수의 효과를 계속 누려서 기자재 산업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해서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시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윤복 전무님 준비된 책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장님께서 세계 조선산업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와서 결국은 한국, 중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선산업이 존재를 못하고 생태계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선대가 거기도 많고 중국은 중국대로 선대가 많고 그러는데 그러한 어떤 배경, 이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한국은 선대도 약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생이 조선소하고 생태계 간에 상생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이
과연 같이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자재 산업은 특히 이제 내수 위주로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고 수출은 사실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봐서는 친환경 요즘 가면서 자유농산법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특정 기자재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해 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있는 일반 이제 해군 만드는 함정들이 한 64척이 29년까지 만든다니까 만드는 거기에도 우리가 기자재 산업이 MRO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자재 산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경상남도가 먼저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에서 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옛날에 하나하고 현대하고 우리가 합병을 할 때 저희들은 울산의 현대중공업한테 우리 조합이 페나치를 먹으면서까지 뭐 하나를 지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는 뭐 또 좋을 때는 그렇게 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노조위원장까지 와가지고 우리 보고 같이 좀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는 또 이야기하면은 좀 뭐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통선적 같습니다. 이런 것이 해결 안 되면은 결국 한국의 기자재 산업이 결국 오래가지 못할 거다 하는 서울에서 어떤 분이 뭐 정계에 계신 분이 앞으로 2, 3년 후면은 자동기자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계단, 정부와 지자체 간 서로 협력해서 우리 경상남도만의 TFT를 만들어가지고 좀 발전 방향으로 점점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재 교육을 대표하셔서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강조하신 대중소, 조선소 기자재 교육의 상생, 그리고 기자재 교육도 DX화를 빨리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용수 범안산업 상무이사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범안산업 전용수 상무고요. 오늘 상생 토론회에 참석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먼저 기자재 업체의 문제점은 앞서 발표해 주신 HAV 쪽에서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벗어나지는 못하고요. 똑같은 행보를 걸어왔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은, 발표하신 내용 중에 장비 국산화 전략, 사업 관리, 판매 내용 중에서 장비 국산화 품목 선정에 대해서 이제 부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 국가에서는 국가과학기술 자문위라는 게 있어서 10대 과학기술을 이제 발표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과학기술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경남도도 10대 전략, 핵심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 기자재의 로드맵도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반영을 기업체라든지 조선소, 연구기관 앞서 말씀하신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을 수용해 주시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남뿐만 아니라 동남권으로 확장해서 그 로드맵이 작성이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조선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로드맵에서 이제 가장 잘 작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이제 방산 파트인 것 같습니다. 방산에도 10대 국방전략기술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국가기술계획서가 한 15년간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는 아이템도 있고 선정되지 않은 아이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방산까지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방산, 원자력, 수소 이 파트 장비는 압축기로 하고 있지만 방산, 원자력, 수소 전 파트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들은 그런 상세 기획서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기자재 오늘 상생 협력이니까 그런 로드맵이 2008년도에도 경남도와 PP가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발전됐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을 텐데 여러 가지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업체의 문제점은 앞서 발제해 주신 HAV 쪽에서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벗어나지는 못하고요. 똑같은 행보를 걸어왔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은, 발제하신 내용 중에 장비 국산화 전략, 사업 관리, 판매 내용 중에서 장비 국산화 품목 선정에 대해서 이제 부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 국가에서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라는 게 있어서 10대 과학기술을 이제 발표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과학기술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경남도도 10대 전략 핵심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 기자재의 로드맵도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반영을 기업체라든지 조선소, 연구기관 앞서 말씀하신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남뿐만 아니라 동남권으로 확장해서 그 로드맵이 작성이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조선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에서 이제 가장 잘 작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거는 이제 방산 파트인 것 같습니다. 방산에도 10대 국방 전략 기술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국가기술 계획서가 한 15년간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는 아이템도 있고 선정되지 않은 아이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방산까지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방산, 원자력, 수소 이 파트 장비는 압축기로 하고 있지만 방산, 원자력, 수소 전 파트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들은 그런 상세 기획서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기자재 오늘 상생 협력이니까 그런 로드맵이 2008년도에도 경남도와 TP가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발전됐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을 텐데 여러 가지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이제 매겨지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그것보다 이제 간단하게 국가별로 이제 탄소 발생 지수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전체 탄소 발생하는 그 양을 정량적으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은 컨설팅을 받지 않고서 중소기업 자체로서 극복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경남도에서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정부 예산 그런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그 기업에서의 흐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기자재 개발 로드맵 그 2008년 이후로는 그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제안과 함께 특히 시밤 그 탄소 국경세라 그러죠. 내년부터 강제 적용되기 때문에
6개 품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범 그 지원 센터가 사실 다른 지역에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도 시범 대비하는 그런 것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도의 담당 사무관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또 우리 도 정책으로 이렇게 좀 입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올려드립니다. 나중에 도의 의견도 나중에 좀 듣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 그 가장 또 우리 도의 그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는 정기풍 우리 의원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의원 정기풍입니다. 먼저 오늘 발제해 주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성강훈 교수님과 또 HLB 오션테크의 조영원 연구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과 이제 기자재 산업의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선산업과 기자재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도의회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경남은 이제 기업도시입니다. 주력 산업들이 주로 방산, 조선, 그리고 원전, 자동차, 기계, 로봇 산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항공 우주 산업까지 저희 주력 산업들이 다변화되고 또 계속해서 크게 확장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선 산업은 경남 수출의 바로 바로미터이고 전체 수출 비중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주력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산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한 8년 정도 조선업계가 큰 불황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단지 가격 경쟁력만으로 그런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미처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또 연구개발 부분에 국가 정책 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게 주력 산업이라면 조선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자재 산업에도 우리가 R&D 예산 그 증강이나 아니면 국산화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지난 2월 6일 날 박한수 지사님과 또 여기 우리 경남 기자재 협동조합과 기자연구원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 정책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첫 스타팅을 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국산화를 위한 핵심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비를 기자재 업체가 계속해서 투여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제 완성업체에서는 대기업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우선 따질 텐데 실컷 연구개발비 들어가서 가격이익대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대기업이 채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 경상남도가 정책 과제로 핵심 과제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연구개발비 이 부분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런 상생 협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전략적으로 수주를 해나가야 될 품목에 대해서 기자재 업체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뭐 초격차 해소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뭐 스마트 생산 현장이 바뀔 텐데 거기에 지자체들이 좀 더 접근성을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R&D 예산 확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는 경상남도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도에 주기적으로 R&D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의 상용화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R&D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자재 국산화를 했을 때 그걸 상용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현대, 하나, 삼성이 기기 장비재의 어떤 상호 연결 부분,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수주를 할 단계의 대기업에서는 영업 설계 부분에서 기자재들을 대부분 다 채택을 합니다. 그 기자재 채택한 걸 가지고 이제 성과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선주하고 협약을 맺게 되는데 실제 이 영업 설계 단계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건 주기적으로 경상남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기자재 업체와 또 우리 영업 설계 단계에 장들하고 연결고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자재 기업들은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 전후방 산업과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국내의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R&D 투자뿐만 아니라 인증이나 검사, 생산, 마케팅, AS까지 이런 부분들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의 지원 정책 이런 것도 경상남도가 조선산업과 기자재산업이 동반 성장하려면은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내용에서 한 단계 좀 더 진일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선업과 기자재 산업은 이제 상상 발전 협력 이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동안에 조선산업이 침체기를 거친 동안에 기자재 업체들은 거의 국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경상남도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또 공정도 개선해주고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이런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해야 될 일을 직시를 해주시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주제의 제목 그대로 상생이 필요하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의 성기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만은 하도록 이미 도에서 그 3억 예산을 내서 우리 소통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더 소통이 잘 되어서 더 우리 무너진 이 산업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중에 그 연구개발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아마 우리 박용호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국비 위주에서 지방비, 즉 라이즈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지방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호 교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창원대학교의 그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공학과의 박용호 교수라고 합니다. 아까 그 경남메일의 정준하 대표님께서 저희 학과 이름이 멋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공학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전국의 조선 관련 학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창원대학교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다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가장 이제 저희 기자재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지금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좋은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부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갖다 강제로 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한테 너무 무조건 뭐 저 회사는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저 회사를 갈 수 있게끔 기자재 업체들을 갈 수 있게끔의 뭔가 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조선소들이 결국은 기자재 업체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산업의 결국은 미래는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상생의 입장을 좀 가지고 지원하면서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수준과 그런 레벨도 올라가고 그러면 대학들도 학생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자재 업체를 또 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현되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은 기존에 그러니까 늘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결국은 좀 더 그 업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배정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라이즈 체계에 저희 중립창원대학교가 선정된 분야가 지템 분야가 조선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까지 해서 같이 교육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라이즈 지금 창원대학교의 그 라이즈 사업에서 12학점을 그 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체, 연구소,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꾸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회사에 도움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기존보다는 기업체와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연구소, 대학이 많이 협력해야만 결국 우리 조선산업이 많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도 많이 변화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라이즈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또 우리 토론자님의 마지막 토론자 있습니다. 우리 김성훈 BNK 경남은행의 그 팀장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경남은행의 기업고객부의 중소대기업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훈 팀장입니다. 우선 이 제1회 경남조선해양기자재 상생토론에 이제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은행 내부적으로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 2023년에 이제 저희 영업점장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경영전략회의에서 이제 조선 업종에 이제 애널리스트인 엉정아 연구원도 초빙해가지고 이제 산업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전반적인 부목을 조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엄정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조금 대기업하고 이제 중소기업단의 이제 소기업단의 그런 온기가 좀 퍼지는 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캐시플로우나 이런 단에 봤을 때 대기업의 캐시플로우는 나아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연체율이나 이렇게 봤을 때 조선업종의 연체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 이제 주력인 이제 자동차나 기계 이쪽 같은 연체율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선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의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경남은행이 이제 울산하고 경남에 이제 경남하고 울산 이렇게 점포들이 많이 되어 있고 주 영업구역이 그렇다 보니 조선업종과 신호애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종이 잘 되면 이제 낙수효과가 좀 큰 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이제 업이 잘 되고 부동산도 잘 되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조금 이제 과거에 조금 안 좋았던 기업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침체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아까 김용복 전문의 말씀 주셔가지고 큰 숙제를 주셔가지고 약간 블랙아웃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출연이나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좀 많은 기업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가지고 이제 좀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기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성훈 팀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 기자재 기업들 금융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6분의 토론자님으로부터 돌면서 말씀 다 드렸고요. 우리 발제자님 두 분께서 혹시 토론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더 하시고 싶은 부분 혹시 있으시면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뭐 말씀하실 부분 혹시 있으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하게 돼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김성 팀장님께서 뭐 특별히 변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짚어줄 수 있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알기바이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동안 좀 안 하다가 이제 무역보험공사나 이런 쪽을 연계해서 많이 좀 활성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비용 문제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이제 뭐 무역보험공사나 이런 쪽에 통해서 이제 조인을 해서 방법을 찾으면 조금 출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도 조금 제한된 자원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이제 따스함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 니즈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도 추가적으로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검토하셔서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이 그 조선해양공학과 그러니까 잘 이렇게 지원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부분에 꼭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이 오늘 우리 이 행사 주관이 주최를 경남메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 조선 기자재 산업을 이야기할 때 용접하고 철판 다루고 불꽃 튀기는 용접하는 그 부분만 보이지 마시고 멋있는 데가 시운전하는 그런 그림과 그런 동영상 또 컴퓨터 앞에서 그 설계하는 멋있게 설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많이 그림으로 노출시켜 주셔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실제 조선가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매스컴에 계신 분들, 특히 텔레비전 방송하는 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조선산업 현장에서 그 불꽃 튀기고 페인팅 칠하고 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전체 공정을 보면 선박 설계, 그 다음에 시운전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 그림 노출을 다르게 해주셔야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겠다는 그런 부탁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코멘트 드릴 거예요. 혹시 우리 토론자님들 간에 못하신 말씀 또는 그 다른 토론자한테 꼭 이 질문을 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주시는 동안 우리 오늘 플로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남도의 담당 사무관님 와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마이크가 예비 마이크가 있을까요? 예, 좀 준비해 주시면 지금 뭐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 도에서 오늘 우리 토론회 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도의 정책도 더 강화를 하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도의 그 준비됐던 정책 또는 그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오늘 우리 토론회가 그 우리 경남메일에서 잘 정리해서 지면으로 또 이렇게 소개될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된다면은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역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도 하고 또 협력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이렇게 기자재 기업 간의 역할 부분도 중간에 토론하시면서 나왔는데 저희 이렇게 2월 6일날 지사님 주제로 그런 토론회에서도 시작은 미미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 결과로 저희가 뭐 전기 간담회라든지 기업하고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도 역할을 좀 하려고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아직 정확하게 지금 많이 몰라서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로 이렇게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금회로 여기 지금도 나오고 RG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그런 자금회로 부분에 있어서 좀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정리가 되고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이 된다면은 이렇게 경남 지역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RG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기업들을 담아가지고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은 이렇게 경남은행 오신 경남은행 쪽에도 저희도 좀 찾아뵙고 그런 부분도 좀 노력도 많이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그래서도 많은 매력을 떠나는 경우인데 제가 볼 때 하나옵션이나 삼성중공업은 경남의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조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인력, 설계인력이 경남에 있지 못하고 부산으로 또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그런 대명제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 우수인력을 만들었는데 정말 인력 양성을 했는데 경남에 있지 못하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부산 쪽으로 울산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예전에는 이제 군 특례 인력을 연구나 설계 인력으로 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출생자 수가 이제 감소되면서 병무청 쪽에서 아마 그걸 해당을 안 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추진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조선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나 아니면은 기자재 산업 쪽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상남도가 또는 거제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의원님 다방면에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셨고요. 특히 우리 R&D 사업비 우리 도에서 말씀하실 때 실제 지방비로서 확보된 것이 별로 없다. 중앙 R&D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 현실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은 그렇고요. 실제 요즘 중앙 사업도 유치하려고 하면 지방비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비 매칭이 잘 되는 지자체가 중앙 사업도 많이 가져오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중앙 사업을 더 잘 유치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인력 말씀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러니까 거주 환경이나 이런 걸로 봐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충분히 우리 경남도 좋은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은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좋은 인력들이 경남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다는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또 다른 우리 토론답게 질문 내지 빠지지 않게 질문 있었습니다. 예, 저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회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백산인 시로 최연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좀 앉아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는 이제 조선소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좀 도움을 받고 그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관련 프로젝트가 길어지거나
또 일부는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이게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준비를 했는데 그걸 위해서 투자라든가 이렇게 무슨 공간을 그런 거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전쟁을 해서 뭐 거의 또 어느 부분은 포기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지연되고 이것 때문에 그동안 보증사업 발급된 부분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올해 상환해야 되는 날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신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이걸 갑자기 한꺼번에 상환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이 종료되면 이게 원금 상환 이제 압박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 기간을 추가 연장해서 기존 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규 보증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주거나 뭐 이런 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중견도 아니고 그냥 아예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불연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부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데 신고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로그에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서 먼저 우리 김현 팀장께서 또 분명히 계시니까 제가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분 가능하시면 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상세한 이제 프로젝트 보증의 내용은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보증을 짜게 되면 그 프로젝트가 끝나는 걸 맞춰가지고 상한 구조를 잡아가든지 뭐 그렇게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프로젝트 단으로 이제 보증 한도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일반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보증을 하고 이런 거랑은 조금 한도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개별 프로젝트를 떠나서 이제 개별 기업으로서의 다시 접근을 해서 보증서를 다시 발급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구조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은행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보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저희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이쪽에 지원을 또 일정 부분 투입을 해줘야 되는 좀 한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명함을 주고 해서 내가 표현할 때 개별 상담도 받으시는 좋겠습니다.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감사하고 네. 또 개별 상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 프로에서 또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네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발제자님이나 패널님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를 잘해서 관계기관이든 아니면 또 여기 경남원이든 이런데 정확히 그 안내를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그 적절한 답을 듣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진행을 들으면서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을 존중하는 자,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을 존중하는 자, 조선해양산업을 지배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기자재 이 기업을 존중하는 자가 이 산업을 지배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우선 이게 순서의 어떤 그 다시 고민할 일이지만은 조선해양 에너지의 어떤 그런 그 최고의 과정. 저는 저희 그 언론사는 특별히 교육 특화 쪽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경남, 부산에 있는 많은 CEO들의 공동체가 한 700명을 지금 이미 수료를 하려는데, 그래서
조선해양에너지 최고의 과정. 결국 다양한 이런 그 아이디어나 또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좀 접합할 수 있고 공론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 작년이 아니죠. 그 전에 5월 며칠 날 부산시장이 그냥 그 부산행정가 해가지고 또 무슨 그 조선산사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금융 지원을 해라 해서 그 3천억 지원이 된 조건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제가 지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좀 경남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팀장님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듣고 또 경남은행의 어떤 그런 방침도 있겠지만은 그것부터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하였던 건데 여튼 그 금융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인력의 문제 저는 그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라는 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선소 하면은 그냥 불꽃 튀기는 용접 생각만 하는데 다양한 거 저게 배가 막 이래 이동하는 거 막 바다에게는 서양이 떠오를 때가 있다. 등등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제 그 두 조선소가 뿐만 아니고 중견 조선소들이 다 용접권 구한다. 해외 근로자 뽑는다 난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와서 250만 원 정도 최소 받는다 하면 자기나라에 25만 원 받으면 25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20만 원 쓰고 5만 원을 저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250만 원 받아가지고 본인이 30만 원밖에 안 써요. 220만 원 공국에 다 보낸다고요. 5만 원을 받던 그 생활가 근로자가 200만 원을 만들려면 2년 3년이 걸리고 그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그 외국인에 대한 노동 천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어떤 그런 현장의 근로의 어떤 그런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과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강화하고 AI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수준 높은 그런 인력 양성을 해서 그걸 대체하는 방안. 또 하나는 결국은 현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 OJT 교육을 접목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이런 백산 이슈로 이런 우리 대표님 같은 회사도 기술 어떤 그런 그를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그 현장을 창원대 그 모션 모빌리티과에서 같이 연구하고 현장과 긴밀한 어떤 그런 소통장을 만들면서 그 학생들을 취업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데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고 결국 또 하나는 이제 그 표준화 문제. 이 삼성이나 하나오션이나 현대나 각자의 어떤 그런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조선 산업이 아까 우리 자장 말씀이 우리나라가 그 조선의 기술 1위 국가다. 그게 걸맞는 표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는 잠수함 누구는 해가지고 함정 나누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이거를 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런 선정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어떤 패널님들의 그 귀한 말씀을 하나 빠짐없이 잘 정리해서 이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세상하고 할 것이고 그 조선해양 에너지에 대한 최고의 과정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할 텐데 정기봉 도의원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순마디를 잘 해주셨고요.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이 완전히 바닥이죠. 그 강대국이 전 세계 조선의 1%도 못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최근에 내고 있는 법률이 번영과 안보를 위한 2024년 미국 선박 건조 및 항만 인프라법 이름이 좀 깁니다만 그런 법도 새로 내세우고 기존에 있던 존속법이나 해군 등비태세 보장법 등을
이렇게 손을 봐서 자기들 그 산업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우리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한 250척 정도 건조를 당장 해야 된다고 나오고 뭐 사실 미국이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한 100척 정도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조선소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소에서 그 수주를 받고 선발 건조하더라도 조선소는 우리 의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지만 장치 산업이고 조립 산업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는 오늘 우리 주제를 하고 있는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이 그 설비와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해줘야 선박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의 제목대로 조선소와 우리 기자재 기업이 좀 더 상생을 해야 된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이 지금 DX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기자재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었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조 서비스 산업, 더 나아가서 기술 서비스 산업으로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 변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술과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과 함께 여기 많은 전문가님께서 그런 정책이 바뀌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전문가들께서 기술을 더 개발해서 말 그대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특히 우리 경남이 조선기자재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라 했지 않습니까? 1300개 기업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부산 지역은 670개로 나옵니다. 그만큼 기업 수는 여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기는 부품 기업이 많고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은 장치 설비 기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매출액은 저쪽 지역이 많겠지만 기업 수는 여기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4,500개 정도 조선기자재 기업, 블락기업 포함했습니다. 나옵니다만 순수 블락기업은 사실 순수 기자재 기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생각하면 우리 그 경남도에서 잘 또 기획하고 우리 기자재 기업을 이렇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시는데요. 수출 경쟁력은 내수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는 1차, 2차, 3차 밴드라는 말이 있죠. 조선산업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자동차 산업처럼 수직 계열화가 필요합니다. 즉 중견기업이 리드를 해주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기업들이 같이 클러스터링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업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는 분위기. 왜 그러냐면 조선소서 발주를 낼 때 부품기업부터 장비 산업기업까지 다 한꺼번에 내는 거죠. 조선소가 받아서 안에서 조립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DX화가 됨으로써 조선소도 부품받아서 조립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럼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스피드라 그러죠. 장치 모듈별로 큰 덩어리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중견기업이 그 발주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기업을 협력업체로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배낭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배낭기에 맞춰서 좀 정책을 좀 다르게 세워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고 여기 계신 모든 전문가님들이 아마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이것을 잘 우리가 기업에 전파를 해서 기업 스스로의 변화와 또 우리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1회 경남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상생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과 또 그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주최해 주신 경남매일과 경남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께 감사드리고 우리 코메리가 주관을 하면서 많은 발제자 토론자님을 모셨습니다만은 다음 2회 때는 좀 더 풍성한 오늘 좀 부족했다 그러면 조선소에서 참석이 좀 부족했는데요. 조선소 더 모셔서 이렇게 더 알찬 2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발제자 토론자 모든 분께 박수 좀 보내드리죠.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